지금 코인 시장을 두고 바닥이 완전히 지났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의견이 정말 분분하죠. 비트코인이 65000 달러 위로 올라오면서 숨통은 좀 트였는데 이상하게 월가나 전문가들은 자꾸 한 박자 늦추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비밀은 이번 반등의 핵심이 단순히 전쟁이 끝났냐 아니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의 핏줄인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느냐인데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열쇠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불씨 하나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기미가 보이는데 바로 오는 6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과의 합의가 중동 전역의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거라면서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65000 달러를 회복하면서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악재가 사라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시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장에선 반등이 나오는데 왜 스마트 머니들은 오히려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 채권 금리가 꺾이면서 시장에 진짜 돈이 돌아오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지 않으면 지금의 반등은 그저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시각인 거죠. 많은 분들이 코인의 경쟁자는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진짜 상대는 미국 국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런 위험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연사 점 5%에서 5%에 가까운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미국 국채가 바로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코인 시장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올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고금리 장기 채권이 위험 자산의 매력을 꾹 누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을 무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원유가 드나드는 가장 좁은 통로이자 글로벌 에너지의 목줄이죠.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치솟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들썩이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서명을 통해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되고 원유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다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물가 압력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야 시장이 비로소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도미노처럼 딱 정리해 두셔야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6월 19일 공식 서명과 해협의 실질적인 개방입니다. 이게 쓰러지면 두 번째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하겠죠. 세 번째로 물가가 잡히니 미 장기 채권 금리가 아래로 꺾일 거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막혔던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무섭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19일 서명은 코인 시장의 대폭등을 유도할 첫 번째 도미노의 출발점인 셈이죠. 실제로 분석가 다크포스트의 지적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가장 불리한 채권 금리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2009년 이후로 지금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흥미로운 샌드위치 상태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안도감이 위로 끌어올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금리라는 압박감이 유동성을 묶어두며 아래로 누르고 있죠. 이 팽팽한 힘싸움의 결과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쯤일까요? 분석가 알리는 MVRV 온체인 지표 밴드를 근거로 다소 보수적인 가격대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역사적 바닥을 만들 때 자주 닿았던 지점인 1밴드가 약 5390 달러, 그리고 극단적 공포 구간이었던 0.8밴드가 43100 달러 부근이라는 거죠. 지금 6만 달러 중반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숫자이지만 이건 꼭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시장이 최악의 공포로 밀렸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보여주는 일종의 위험 지도로 삼으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시장 심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고베타 자산입니다. 유동성이 막히는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먼저 더 깊게 조정을 받지만 반대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 상승 에너지를 몇 배로 증폭시켜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두 얼굴을 가졌죠. 최근 ETF 자금 흐름이 다소 지루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시적인 유동성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순간 가장 가파른 반등을 보여줄 주인공 역시 이더리움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리플 XRP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 안 오르고 횡보만 길어져서 정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원래 가격 폭락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지루한 시간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짜 거대한 기회는 항상 이런 지루함의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분석가 차트 너드는 XRP가 드디어 장기 관심 구간인 그린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어요. 2025년 고점 대비 68%나 저평가된 0.7달러에서 1.25달러 구간은 장기 투자자들과 스마트머니가 몰래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하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뜻입니다. 에그라 크립토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XRP의 다음 행보가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자리를 지켜내면서 단기적으로 1.05달러 지지선을 사수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후 본격적인 반전의 신호탄은 1.19달러와 1.26달러를 안착할 때 쏘아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며 폭등 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1.45달러와 1.78달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 주어야 하죠. 지금 자리는 지루해 보이지만 스프링을 아주 꽉 압축하고 있는 대폭등 전야의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딱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9일 스위스 서명이 잡음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가. 둘째, 해협 개방 이후 유가가 실제로 꺾이는가. 셋째, 유가 안정이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가. 마지막 넷째는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FOMC에서 어떤 발언을 던지느냐입니다. 이 4가지 퍼즐 조각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이 6500 0달러를 넘었냐 마냐의 잔파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댐이 열리기 직전의 갈림길에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강력한 평화 재료는 결국 코인 시장의 가장 단단한 투자 근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거시경제의 물줄기가 돌아설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가장 강력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겁니다.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회를 선점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계좌에 정말 눈부신 성공이 함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부자 됩시다.